네, 미국에서 사망자가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입국을 금지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영원한 우방으로 보였던 미국마저도 이 한국에서의 이 코로나19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Which is level 4, advising Americans do not travel to specific regions in Italy and South Korea. 자, 정 교수님, 어저께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2억 군데 정도에 대해서 입국 제한을 취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한국이나 이탈리아가 대상이 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네.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전격적인 조치가 나왔거든요. 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요. 일단은 우리 한국, 특히 대구 지역의 환자 발생 양상이 심상치 않다. 예. 그리고 이게 특정 종교에 있어서의 종교 활동을 통해서 대규모 집단 발병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현재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활동이 있구나.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한 겁니다. 예. 따라서 대구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따라서 미국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대구 지역만큼은 예응을 하지 않도록 해라.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예. 그 내용을 이제 부통령으로 하여금 발표하게 한 것이 아닌가.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신 교수님.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에는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고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국의 경제 상황이나 주가만 보더라도 했는데 지난주 이제 후반부터는 굉장히 주가도 많이 빠지고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급기야 이제 사망자가 남았거든요. 그 사망자도 지금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발등에 불 떨어졌죠. 지금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사태가 미국에서도 발생을 한 겁니다. 예. 명확하게 원인 모를 사망자가 나왔는데 코로나였고 예. 그리고 50대 여성 같은 경우도 대구 방문했다가 또 사망한 그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개연성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했는데 미국 남성입니다. 미국 남성인데 처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이라고 했다가 이제 고쳤는데 50 남성이고요. 감염 경로가 불분명 사망자, 미국 최초의 사망자가 나왔고 우리 한국에서 건너간 그러니까 지난달 7일에서 23일까지 대구를 방문했던 분이 미국에 갔는데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조치를 되다 보니까 미국 워싱턴주가 발칵 뒤집혀서 이렇게 급작스러운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에서도 어제, 그제 계속해서 호치민 또 하노이 가던 비행기가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을 포함해서 한국발 그 비행기 입국을 제한하는 그 나라가 벌써 오늘 오전 기준으로 벌써 거의 80개국 가까이가 됩니다. 전면 입국 금지한 나라도 36개 나라가 되고요. 강화해서 제한하고 있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가봉 등등도 한국이 위험하다, 오지 마세요. 이렇게 자제령을 내리고 있을 정도니까 참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나름 선진국이고 경제 대국인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굉장히 자존심이 좀 상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도 이런데요. 사실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습니까? 중국에서 왔다고 보는 게 굉장히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요즘에 들어서 좀 이상합니다.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사스의 영웅이라 불리는 분이죠. 중난산. 이분이 이 발원지는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처음에 외국을 고려하지 않은 탓이 있어서 우리 책임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정광이라는 이 또 과학자는 발원지는 미국의 독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이 투명하게 정보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장에 대해서 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지금 중난산도 그렇고요. 정광도 그렇고 책임을 이제 다른 외국으로 지금 퍼넘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저 발원지는 미국 독감이라는 얘기는요. 미국에서 지금 호흡기 질환으로 상당히 많은 이 미국 시민들이 사망하지 않습니까? 예. 그 사망의 원인을 인플루엔자가 아닌 코로나19로 이제 일단 의혹을 갖는 거고 그 코로나19에 대한 소위 말하는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해보자. 예. 그 미국 것과 그리고 중국 것과 또 다른 나라의 것들을 염기서열 분석을 해서 예. 차이가 있는지 언제 보겠다. 미국 것이 만약에 이 인플루엔자로 의심돼서 사망한 사람들의 것들이 만약에 코로나19라면은 유전자 염기서열이 중국의 것에도 일부 동일한 예. 그런 것들을 의심될 수 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이 이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퍼뜨린 그런 주범이다. 예. 그렇게 또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예. 사실 우리는 이제 제목을 떠넘기기라고 이제 달긴 달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중국 내 확진자가 8만 명이 다 됩니다. 미국은 100명이 안 됩니다. 이 숫자만 놓고 봤을 때 과연 미국에서 바이러스가 건너갔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 중국의 행태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비판을 해왔는데 오늘 마침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발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입국할 때는 별 증상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발열이나 뭐 이런 증상이 없어서 본인 학교가 지금 가톨릭 관동대학교 강릉에 있는 대학이거든요. 예. 이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직접 학교에다가 검체 검사를 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고 검사를 했는데 오후 6시 30분경에 검체 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아직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가능하면 들어오지 말고 휴학해달라고 하지만 들어오는 걸 우리가 지금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 유학생이 저 확진 판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들어올 학생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남고 예. 또 하나는 지금 무증상 상태에서 들어와서 확진이 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럼 중국 유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물론 지금 현재 대학들별로 기숙사에 따로 준비된 공간에서 14일 동안 대기하고 나서 이제 함께 학교에 들어오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숙사 이외에 밖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자취하거나 예. 하숙하거나 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강제로 하기가 한계가 있고 예. 또 학교마다 기숙사 설비가 다 천차만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여유가 있어서 한 동을 다 비워가지고 예. 격리해서 아이들을 중국 학생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네. 기숙사 시설이 미비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학교도 많기 예. 때문에 이게 과연 체계적으로 질병관리본부나 아니면 방역 당국이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학교 당국에 맡겨놨기 때문에 예.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예. 있다. 그래서 유학생 문제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 교수님. 물론 지금 중국에서 감염돼서 온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확진자 수의 절대 다수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아직까지 중국인들의 입국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중국 유학생의 확진자지만 앞으로 이런 그 환자가 더 늘어난다고 봤을 때 지금이라도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일단 그 우한 교민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1차, 2차에 걸쳐서 우한 교민이 한 700명 정도 입국을 했습니다. 예. 정말 엄격하게 해서 그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우리 시설에 와서 지금 격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1, 당시에? 2차에서 퇴원했죠. 그분들 중에 700명 중에 2명이 아. 그때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냥 크게 잡아서 1000명 중에 2명이 양성이다. 예. 3차까지 포함하면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럼 1000명 중에 2명이 양성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1월 달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하루에 10,000명 이상 들어왔어요. 예. 그럼 10,000명이 들어왔으면은 10명. 예. 10만 명이 되면 100명. 그럼 그 정도의 인구가 이미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계속 바이러스를 배출했다. 그러면 이미 그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이런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무증상으로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자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감염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는 예. 중국인들, 또 중국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 한국인 포함하는 겁니다.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긴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네. 지금은 좀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늦은 게 그럼 가장 빠른 겁니까? 지금이라도 아닙니다. 해야 됩니까? 지금 늦었다고 하는 얘기는 마치 우리나라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환자가 전부 지역사회 감염이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다 지역에 퍼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교회라는 특정한 집단을 통해서 발생된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입니다. 예. 산발적인. 예.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중국인들을 또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국을 제한하거나 또 입국에 대한 금지를 하거나 그런 조치가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전 교수의 얘기를 한번 좀 당국자들이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